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 시민재해가 포함돼서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정을 이끌어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또 특별법까지 제정됐습니다만 진상규명이나 기업들의 책임 보상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해보고요. 현 시점의 쟁점과 보완책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 재발 방지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10년을 산소를 끼니까 삶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1월에 폐회식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해도 사망할 확률이 1년 안에 10%래요. 기저귀 보태지면 5, 6년도 살 수 있다고. 근데 1년이라도 코줄 좀 떼고 외출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기업이랑 정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발 속편하게 수술 좀 받아보고 싶고. 살균제로 인해서 호흡기 폐 기능 수치는 정상인의 19% 정도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부풀린다, 피해자 전부 다 구제됐는데 더 받아내려고 그런다고 이런 말 들리고 할 때마다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지금까지 누차 항의를 했지만 얼토당토 않은 보상금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폐이식도 지금 못할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요. 조정위원회도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을 얻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지, 가해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해결책을 빨리 내놓고.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이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완전 무시한 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를 소비자들이 내 몸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유해 성분들이 방역제로 쓰인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까지 우리는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하루빨리 규제가 잡혀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보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자 모임의 이효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우아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효원 대표님 또 오늘 어렵게 발걸음하셨습니다. 일단 따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시고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한번 근황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아이는 지금 집에서 산소에 의존하면서 지금 학교도 지금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앞에 어떤 여성 피해자분이 10년 동안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생명이 단축되어가는 느낌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따님은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조차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힘들고 그냥 차라리 그냥 아이와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 계속 나고 눈물만 흐르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예, 소장님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만 생명 앞에 피해는 이거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가장 처절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그 이유한 대표하고 이 가습기 10주년 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예. 났을 때 그 따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사고 피해자의 대다수의 이제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활동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그 유아 아기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벌써 이제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는 몇 명이고 이 아이들이 방금 이호환 대표 따님처럼 정상적인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이제 학교 밖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통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 전라북도 이제 도의회 교육위원회 그 담당 의원도 만나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애기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그렇죠. 파악 좀 해줘라 이런 요청도 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복지가 꼭 그 복지가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쌀 주고 밥 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네. 지역에 어떤 현안의 이슈가 있을 적에는 그걸 발굴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당신들의 역할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어느 그 연구소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부터 통계를 좀 잡아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가 예. 이런 걸 요청을 제가 지금 정식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요. 말씀대로 어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이게 정말 정부에서 인정을 했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했고 이렇게 해서 그걸 구매를 해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에 중대 그 재해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그 중에 이제 중대산업법하고 중대 시민재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법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기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데 이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제조물에 의해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담이 무너져 가지고 맞습니다. 버스에서 참사를 당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관련돼서 심지어는 자치단체장 또는 뭐 장관 뭐 이런 자치단체장까지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까? 예. 뭐 기업은 다행이고요. 그래서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떤 뭐 꼬리 자르기 식이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청업체다, 형료업체가 잘못했다, 전무가 잘못했다, 우리는 수입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 이 문제가 1월 27일 날 시행이 됐던 이 시민재해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신 분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통해서 그나마 좀 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건 아직도 불완전하긴 합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속에서 이 시민재해가 어떻게 좀 포함이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우월은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뭐 김봉훈 소장님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법적인 개념 정의를 좀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금 현재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공사 현장 사고에서도 그 많은 그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면 기업주가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대시민재해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비롯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의 처벌이 그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중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는 병과 규정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네. 범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그
그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의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등의 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해배상의 5배까지 손해배상 예.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두고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제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전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데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규정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대 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사업주와 더불어 경영 책임자 등에게도 이런 그 안전 및 보건학보 의무 규정의 수범자이자 해당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조금 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예. 그동안에 굵직굵직했던 사건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라든지 또 뭐 건설 현장 화재 사고, 최근에 광주 화정동 학동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이 법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법이 11년 전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완 대표님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좀 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 피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11년입니다. 방송 전에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렸을 때 하루 이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 경비를 모아서 또 생활과 또 서울을 오고 가시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 대표님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시고,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하나로 더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소리를 좀 우리 언론과 정치권과 행정에서 좀 더 들어줄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중대재해시민이라는 것은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연관돼 있고 그 책임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너무 곤혹한 질문일까요? 이완 대표님? 예. 거의 지금 피해자들은 정말 이 조정위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이 조정위가 무산이 되고 피해자 측에 수긍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둥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옵니다.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저희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울고 찾아갔습니다. 저희를 문전박대하시더군요. 너무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 목숨값으로 너무 그렇게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은 피해자입니다. 자, 이 김보건 소장님, 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 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됐고, 이 중에 이제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는 사망자 2만 명 추정되고 있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 보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11년이 지금 지났고 우리 지역 안에도 이 환노위의 간사와 환노위의 상임위 의원이 2분이나 계시는데도 소통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간곡한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노력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면 글쎄 그 노력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안타까움을 좀 보시고 계시는지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선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문제, 지역에 다리 놔줘라, 지역에
뭐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국민들을 대의하는 전 역할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법안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힘도 실어줄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환노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임기까지는 내가 이 문제만큼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몇몇 그 국회의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저희는 모르니까 예. 그 참상은 모르겠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잠깐 이런 그 우리 가습기 문제가 시민재해법이 만든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시민재해법에는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 가습기 문제가 이건 만들어진 이후에 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는 아까 했듯이 자치단체라든지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마침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16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이 참사위에서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그동안에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이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정부에다 이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네.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관리를 미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원료물질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관리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표가 잘 아실 건데요. 2011년에 이 독성 실험 과정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이 폐 손상 확인을 갖다가 그때 그 시기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놓쳤다. 이걸 이번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같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SK 케미칼이라나 애경이나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사건을 갖다가 부실하게 처리했다. 이걸 어제 말씀을 했어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재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건 장관들이 문책을 그렇죠. 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미 공소시효는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이게 6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9월 달에 완전히 보고서를 국회에다 끝나면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언론이나 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그러니까 법률적인 고발은 이미 공소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예. 이런 사회적 의미에서 고발은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목소리 내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여러 이 단체들이 저희도 지금 저희 단체 본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마다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단체 조직들이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고발은요.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현 대표가 말씀을 더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월은 변호사님. 2020년 9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잖아요. 예. 특별법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뭔가 마무리될 것이다. 어떤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에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2월에 예.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9월 25일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이 지금 시행을 되었는데 이 개정안 자체만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소송 입증 책임을 완화 그리고 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또 단일화하고 정부 지원 범위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세부 규정도 지금 마련된 상황인데요.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가 또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해 구제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재난이나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생존자나 사망자 등을 모두 피해자로 간주가 가능한데 예. 지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1994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제품을 일정 기간 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증상과 질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로 규정되기도 어렵고 또 집단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좀 버거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정부와 기업에게 받은 보상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이원 대표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 10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10분 가운데 환노위 의원이 2분이나 계시다는 것은 누구보다 간절히 이원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 번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찾아간 걸로 알고 있고 뭐 전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안호영 의원, 그러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입니다.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방송과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 사실 저희 방송은 이제 녹음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 녹음할 수도 있고 향후에도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월 11일 저희에게 제보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그 시점에서 안호영 의원 측을 만나 원한대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아마 그 당시 안호영 의원실을 찾아갈 때 강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좀 단판을 짓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절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이 환노위 간사기 때문에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의 권한이 크다. 안호영 의원님이 이거를 꼭 피해자 측의 요구안을 들어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안호영 의원 측에서는 지금 자기네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안호영 의원을 만나지는 못하고 보좌관과 인터뷰를 대화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까? 예. 오성윤 비서관님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만 하고 지금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원 대표는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지금 따로따로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준병 의원에게도 목소리를 전달하셨고. 예. 그 보좌관은 지역구로 다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급해서 대선과 지방선거. 대선이 급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대선 전부터 목소리를 내신 건데 사실은. 예. 전북도당 차원에서는 어떤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전북 도당 차원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예. 지역의 언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의 언론은 전부 다 그 기자들이 전부 다 뭐 광고비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수입이나 그런 걸로 해서요. 저희들을 얘기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저희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어찌 보면 이 목소리의 전달 체계라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소통 체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워낙 사안이 첨예해서 그런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유현 대표님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으로 우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 측의 이야기만을 듣고 전달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김보은 소장님, 네.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고 네. 나라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고 특히나 이 작은 지역 안에서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피해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그 피해자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나 정치권 행정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왜냐하면 익산 장전마을에 금강농산으로 인해서 30여 명이 돌아가실 때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사실은 정의당의 권태용 전 사무총장이 이정미 사무실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하면서 인과관계까지 밝혀냈거든요. 결국에는 정치권 행정 또 원광대를 비롯한 의료단체 모든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국적인 최초의 사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습기하고 이제 그 익산 사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예. 가습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좀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처리를 하는 그런 그 국회에 의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황노위에 관련돼 있는 의원들은요, 이 문제를 우리 지역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자, 오늘 저에게 하나의 자리를 주신 것 중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검토 요청해서 이현 대표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에 강득구 의원실에 찾아갔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조직위원장이신 강득구 위원장님 보좌관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좀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강덕구 의원님 쪽에서는 이거를 조정위 쪽에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안과 피해자 가족 요구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조정위 쪽은 사망자를 1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500만 원에서 연간 치료비 그 경도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최대 70년까지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수술비 항목에서는 조정위 쪽에서는 전부 다 빠진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 요양생활수당도 각 피해 등급별 연간 요양생활을 10년에서 일시금으로 준다. 예.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정위 쪽에서는 계속 이 조정안을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쪽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걸로 어떻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준도 안 되는 사망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망자를 농락하느냐. 예. 그런 쪽이고 또 치료비를 폐이식 수술비나 그런 치료비랑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도 연간 치료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주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요양생활수당은 10년치가 뭡니까? 어린아이들 지금 중증인 환자들 어린아이들 10살 15살 먹은 아이들이 10년치만 받고 그 아이들이 장애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생활을 하기에 그 돈으로 10년치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요양세당을 나이별로 70세까지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실에 맞는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말이죠, 여러분. 정부가 그동안엔 1,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거의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 이 피해자들만 지원을 해줬고요. 정권이 바뀐 후에 2017년 처음으로 구제급여 지원 대상 범위를 3단계, 그러니까 3단계는 가능성 낮음, 늘리면서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피해자들을 좀 살펴보면 옥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3, 4단계,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게 받은 보상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지금 많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이완 대표님?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거의 보상 내지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은 그 전에 그 거기서도 이제 피해 등급이 있습니다. 예. 초고도, 고도, 중증도, 경미한 등급에 6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그 등급 외는 거의 저기 환경부에서 들어간 자기가 그동안 쓴 치료비만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정위원회 조정안과 피해자 가족 요구안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강덕구 조정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이게 언제쯤 그러면 이게 좀 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21일까지는 그 저희 피해자 측에서 21일까지는 답변을 달라고 최종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대선 전국에서 어찌 보면 김보금 소장님 빨리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당별로 그 후보자들한테 이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하셨나요, 대표님? 예, 하셨습니다. 네. 했습니까? 저희가 전부 다 네. 윤석열, 안철수, 네. 윤석열, 네.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네. 전부 제가 다 보냈거든요. 예. 답변 받으셨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상정 네. 대통령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밖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두 분밖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을 일단 네. 그렇게 받았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피해자 가족 요구안하고 조정안하고 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막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 이런 비아냥 때문에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어서 뭐 사망 보상금을 얼마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떠나서요. 예, 네. 저는 여기에서 치료비 당장 치료하고 수술비 정도는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미 그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국회 토론회에서 사참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말씀대로 이제 폐 질환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현재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에 의한 피해 질환은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태아 피해, 천식, 비염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자 가족들이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질환들을 보면 이 폐질환이나 천식 외에도요. 이 결막염도요. 결막염도 안과 질환인데 이게 이제 폐 질환에 의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 있죠. 이제 간질 문제라든지 신경계 질환 또는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갖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딱 폐 질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안에서 지금 수술비하고 이 치료비 이런 부분들도요. 이제 전혀 이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독성 감염 피해 질환만 인정하고 있는데 기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런 그 의료에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예.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들도 좀 담아내는 이런 수술비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이 참 청취자분들께서 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검토 요청 요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금 정부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죠. 피해구제위원회가 있는데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일부에 국한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뭐 1, 2단계 피해자보다 당연히 3, 4단계 피해자는 지원이 적고요. 배상 보상도 있어서도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 우아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구분을 한 기준은 처음에는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이 기준 하나만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4단계로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 4단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7년 9월경에서야 이런 구제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후에도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피해구제 기금 중에서 8.4% 정도만 그 지출이 되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뭐 구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계를 나눠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피해구제가 좀 쉬워지는 방향으로 개정도 되고 지급 대상자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지만 결국 3, 4단계 이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이런 기준과 또 합당한 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보통 의료 사고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텐데 이걸 몇 가지만 국한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한다. 글쎄요, 과연 진짜 이걸 아파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방송하면서 자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제 가습기 살균 문제는 어차피 발생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시민재해법도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 문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 가습기 살균제가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원인을 방치했던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반복성, 중대성 저는 예.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사화했던데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가 2016년도에 그 4살 아이의 그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었죠. 예. 이게 이제 그 불특정에서 약 몇 개씩 이렇게 검출이 됐지만 이게 통계가 잡히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어떤 대응도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나는 게 2017년도에 생리대 사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생리대 사건도 지금 유야무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라돈 침대 사건 아시죠? 아, 그럼요. 우리도 이거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민이 화학물질이나 이런 유해 물질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진행자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이 소비자가 직접 발견하지 못하면 정부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민재해법이 더 이게 확실하게 운영이 되려면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잡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중독에 의한 중독센터 있죠. 예.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화학물질에 의한 이런 중독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한 통계도 잡고요. 이렇게 어느 날 몇 명이 막 집단으로 발생하다가 어느 날 다 사그라지고 잊어버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사 10년 만에 2021년 10월 5일 출범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앞에서 잠깐 말씀도 나눠봤습니다만 1, 2단계 피해자의 20%에 불과한 수준 이 신청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조정안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좁혀지겠습니까, 이원 대표님? 이 조정안,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이 조정안 그리고 조정위원회 조정안 좀 많이 차이가 있고 목소리가 좀 제대로 전달이 돼서 좀 조정위가 피해자 유리하게 좀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 번 더 지금 피해자 측하고 기업 측하고 조정위 측하고 한 번 더 지금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자 곧 조용히 올 것 같습니다. 예.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연락이 물론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연락이 와서요. 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치료비나 폐식술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간 유양 수당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피해자 측 저기 사망자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저기 셰프 무자력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3억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피해자 측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님도 집에서 이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감당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받고 있으세요? 그 지금 요양생활수당을 89만 3,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도라. 그 돈으로 약을 타먹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돼야 그래도 치료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가 들어가는 교통비, 서울 왔다 갔다 가는 경비, 약값 이거 따지면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그냥 70만 원은 반드시 들어간다. 예. 50에서 7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추가가 돼야만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참 아까 김보금 소장이 말씀하신 최소한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정되지 않을까,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출발할 적에는 그 단체나 그 지원하는 그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가습기 살균제에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스크린을 하다가 보니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단체들도 협업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조정안이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핵심 조정안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외롭게 힘들게 저렇게 피해자 가족만이 아니라 그 많은 단체나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쪽에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뒷받침도 좀 해주고 같이 목소리 좀 내주고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된 재판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 씨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겠습니다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기업은 무죄가 나왔고 다음 달 3월에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월은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2018년 대법원에서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옥시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SK케미컬이나 애경산업은 지금 무죄를 받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옥시가 사용한 그 원료와 그 SK케미컬이나 애경산업이 사용한 원료가 다르고 또 그 옥시가 사용한 원료 같은 경우에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음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이 된 반면 예. 그 SK케미컬이나 애경산업이 사용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와 성분이 다르고 또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및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 내지 증명하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지금 무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유로 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인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또 1심 재판부는 이런 피해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피고인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인데요. 그 항소심에서도 그 앞서 1심이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 만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시작부터 양측이 연구 결과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확실성 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피해에 너무 엄격한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무죄 판결 이후에 또 정부가 이런 원료와 관련된 유해성 이런 것 연구 용역도 이루어졌고 1심이 근거로 하고 있는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노출 피해가 우선이고 동물 실험은 보조적이다. 이런 내용의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항소심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옥시가 사용한 원료는 입증이 돼서 SK케미칼과 애경은 입증이 안 돼서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문 영역 아니겠습니까, 김보우 소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의 비대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세탁기라든지 뭐 가전제품에 대한 사용법은 소비자들이 다 잘 알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제 어떤 의류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요. 그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없어서 이제 한참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활동들이 사이트를 알려드리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주방용 세제라든지 화장실 주방에서 쓰고 있는 뭐 욕실에서 쓰고 있는 세제라든지 아이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을 이게 이제 허가하고 유해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파악하는 요 정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기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일단 피해본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걸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우리 피해자 가족이 있지만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것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기본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뭐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정말 법은 잘 돼 있는데요. 이 법이 실행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 있는 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아버지로서 이 의원 대표님
피해자가 이 뭐 피해자를 알리는데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이게 예. 뭐 중증이냐 경도 뭐 이런 단계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예, 따님의 경우도 좋고 주변의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그게 이제 환경기술이나 환경부에서 일일이 그거를 전부 다 그거를 했을 때 그거를 진단서나 소견서나 아니면 그 사용한 건강보험공단에 5년치나 10년치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피해자들이 직접 뛰어가지고 그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고 그 어르신들의 자료를 같이 띄어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분들도 전국에 많습니다. 예. 건강피해 인정받을 때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많게는 한 2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보호를 하기보다는 내가 피해자입니다라는 걸 입증하는데 1, 2년 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그 전에는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 병원에 이 본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왜 폐렴으로 증세로 해서 이렇게 아프고 약을 처방받고 했지만 이게 있잖아요. 이걸 보관하는 소멸시기가 지나버리면 다 파기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할 수도 없고 물건을 아직까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때 샀던 일부 제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문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은 그때 그 시기에 그런 그 병원의 어떤 근거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수증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예.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라는 주제로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근 소장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우아름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자 모임의 이유한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실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애경 산업 또 SK케미칼 옥시의 원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지역 지금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소독제를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독성물질에 대한 허술한 권리가 이게 행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아니, 어떻게 시민들이 네. 소비자가 직접 알 수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요 그 지난달 1월 18일 날이요 예. 동네 일간지 신문 보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신문 스크랩하고 바로 이제 제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단체 연락을 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지역에서 이건 성명서 발표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그 성분인 그 4급의 그 암모늄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BK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살균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전라북도 지자체하고 뭐 보건소라든지 해서 구매액이 21억 정도 됐고요. 이 중에서 이 4급 암모늄 계열을 쓴 제품들이 약 10억 정도 된다. 이거 이제 기사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방역을 할 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떤 뭐 이제 뭐 수건에 이제 적셔가지고 닦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닦아내는 방법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분사기를 분사기로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관계예요. 예.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이거 뿌려버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요. 최근에 나온
그 학술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보건 그 학회지에 의하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BKC라는 이 물질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이렇게 분사기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건 사용하는 자체부터 폐기를 시켜라. 예.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분사기에 의해서 그걸 흡입했던 거기에 방문객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노동자도 이걸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랄까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런 걸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자,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우아름 변호사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좀 교훈을 얻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또 기업 모두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언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우선 지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가 벌써 11년인데 지금 관심이 좀 떨어진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이런 두 번째 참사를 또 피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위와 관련되어서 좀 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조정위가 그 배상, 보상 이런 표현보다는 지원 보상이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 방식이 피해에 대해 엄격한 인과성 입증을 요구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과학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그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커서 많은 피해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으니 조정을 통해 인과성이 아니라 상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피해 구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조정안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피해 구제의 폭이 과연 넓어졌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손해배상적 성격이 강한 이런 예. 상황에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예. 현실성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유한 대표님 방송하고 계십니다만 머릿속에는 집에 있을 딸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전북의 피해자들 대표서 뛰고 계셔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좀 현실이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행정에서 귀담아 좀 듣고 적극적으로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간곡히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4년 전에 저희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가습기 피해자 눈물 닦아주신다고 약속을 보셨는데 지금 조정안을 보면 참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시간은 그날까지 가습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보은 소장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냥 속상한 마음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선도 조금 더 관심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소비자단체와 그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조정위하고 피해자 가족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합당하게 처리를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또 그 중앙 쪽에다가 요구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할 예정이고 소비자들이 정말 눈 더 크게 뜨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냥 나 아니니까라고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냥 이동하는 버스에 같이 타셔서요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 1분 1초라도 좀 편하게 숨을 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우아름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자 모임의 이요한 대표,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